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 대한민국 대표 시사 주간지라고 하죠. 시사인에 우리 임영웅님이 표지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제목은 별빛 같은 영웅시대. 이번 주에 나왔는데요. 사실 아직 인터넷 그 신문에는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역부로 대전에 있는 한 서점에 들려서 이 시사인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해서 먼저 내용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좀 알려는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먼저 읽어봤습니다. 사진이 참 예쁘죠? 사진이 몇 장 들어있는데 그 사진도 제가 좀 캡처 떠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렇다 해서 이 잡지 내용을 다 읽어드리면은 또 시사인에서 야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우리도 팔아야지 해서 제가 졸가리만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시사인에서도 좀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특집이 만들어진 거, 표지 모델로 시작된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이 회사의 편집국장님이라고 하는 차형석 국장님이, 이분이 축구 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전에는 야구 팬이었는데 축구장이 이제 상암구장이 멀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상암구장에 걸어가서 맥주 한 캔 먹고 또 FC 서울 축구 경기 보고 그리고 응원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을 본인의 올해의 최대 취미로 이렇게 삼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8일이었죠. 임영웅님이 뭐라 그러나요? 시축한다고 하는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아니 그때 예매를 하려고 했더니 거의 자리가 꽉 찼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또 못 갔대요. 못 가시고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이 영상을 봤더니만은 아니 평상시에 10,000명 오던 그 축구장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온다 그래서 어우 야 이제 좀 뭔가 좀 오는가 보다 해서 2만 명 정도가 왔는데 느닷없이 4만 5천 명이 왔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 국장님도 깜짝 놀랐던가 봅니다. 야 이게 지금 뭔가 임영웅 현상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문화팀에 우리 김영화 기자님한테 소스를 준 것 같아요. 야 한번 이거 취재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별빛 같은 영웅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이 김영화 기자님이 보니까 이 임영웅 팬님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했던가 봅니다. 이렇게 두 면을 털어서 사는 게 행복하더라. 임영웅을 사랑하는 아들, 임영웅을 사랑하는 이들, 임영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행복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임영웅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데 바뀐 것도 행복하게 바뀌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임영웅 현상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시사인이 임영웅 팬들, 또 임영웅 음악 평론가, 트로트 연구자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쭉 썼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보니까 서울의 그 덕질 스터디, 이분들 일반 사람들 얘기하면 덕질 스터디고요. 우리 팬님들 얘기하자면은 배영주 교실을 갔던가 봅니다. 배영주 교실에서 오영희 씨를 만났는데 아마 이분이 아닌가 싶은데 오영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영희님 말씀이 이분이 연세가 여기 지금 나온 거는 75으로 나오나요? 네, 나오는데 오영희님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영웅이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80 넘으면 죽어야지.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 90 넘도록 내가 살아야겠다. 임영웅이 내 생명을 연장해 준 거나 다름이 없다. 코로나 이후로 남편을 떠나보내고 우울할 때 임영웅님 노래를 듣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영희님을 통해서 우선 스터디 카페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팬님들은 잘 알지만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 가수 아티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 카페가 생겼었나 싶을 정도로 서울에도 진짜 배영주 교실, 참된 덕후 교실, 더 히어로 카페, 또 임영웅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장님들이 만드는 카페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에서 또 임영웅 팬들끼리 1방, 2방, 3방, 4방 다 모임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모임 저렇게 모임 거기에 스터디 쌤들이 붙어서 이게 거기다 전국적으로 대전, 세종, 뭐 광주, 제주도까지 해갖고 각 지역별로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데가. 이게 임영웅 현상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분이 광주, 대구에 가서 황방순님을 또 만나셨네요. 황방순님은 이제 정년퇴직을 앞둔 2020년 1월 달에 임영웅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좀 어려워졌고 사업이 어려워졌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얼마나 가정이 또 어려워졌습니까? 그래서 40대 초반부터 중학교에서 취직이 돼가고 거기서 20년 동안 급식도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손이 물어트고 장화 신으면 장화 신는데 뜨거운 물 들어가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임영웅님의 바램이란 노래가 탁 나오는데 손이 아프다는 노랫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가슴을 사무쳤다고 합니다. 남모르게 고생을 위해 위로받는 느낌?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참 남자가 바램을 부른다고? 근데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기교나 심파 없이 담담하게 부른 이 노래, 그 노래 끝날 때까지 엉엉 울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얘기는 왜 우리는 왜 임영웅을 사랑하는가 이거를 쓴 그 조위라는 그 작가님도 이 집단적 치유라는 말을 썼는데 많은 임영웅 팬님들이 치유를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아까 두 번째 얘기한 황방수님이 바로 이분인 것 같아요. 황방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황방수님이 이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황방수님이 대구에서 그 빵 봉사를 이렇게 매주 하시는데 빵 봉사를 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보기엔 봉사하시는 분 다 그렇습니다. 봉사하는 거는 봉사를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 사람이 더 기분 좋거든요. 저도 압니다. 위로받거든요. 이런 사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황방수님이 이렇게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건행 인사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대구 영웅사랑봉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군요. 대구 영웅사랑봉사회.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보니까는 어떤 전문가들 이거 얘기 단국대학교 장유정 교수님 말씀에 보면은 그 글을 내용을 보면은 트로트가 예전 같으면 남성성을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가만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아요. 나훈아님의 노래를 보면 사내, 총각, 남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임영웅님의 트로트는 부드러운 남성성,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남성성에 어떤 질렸던 우리 어머니들이 상처받은 여성들을
말도 행동도 노래도 조심스럽게 하면은 우리 임영웅님 당연히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에 대한 임영웅님의 매력을 찾았다. 거기다 두 번째는 임영웅의 성장. 참 5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 다음에 어렵게 서울로 올라와서 또 무명 시절 겪고 또 어려움 속에서 어머니도 어렵지만은 그 임영웅님 올라와서 뭐 고구마 장사까지 할 정도로 어려우면서도 무명 시절을 건강하게 버텨낸 이런 이야기, 서사적 이야기가 우리 팬님들한테는 많은 위로가 되고 또 다른 가수하고는 다른 점이다. 이렇게 그 많은 이 트로트 중에서 왜 임영웅이냐 이거죠. 평론가에게 물었습니다. 기자님이 평론가에게 물었더니만은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짧게 하겠습니다. 평론가에게 물었더니만 왜 임영웅은 다르냐. 그때만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님 말씀은 이 임영웅은 트로트 가수로서 가지고 있는 그 확장력. 그러니까 임영웅님은 트로트 가수라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노래 자체가 넓어졌지 않습니까? 락, 브리티시 팝 이런 것까지 가다 보니까는 중장년 세대에게 오히려 격조 있는 트로트를 듣고 있다. 사실 무조건 꺾는 것보다 임영웅님의 노래는 팝을 기반으로 한 발라드를 기반으로 한 트로트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지는 거죠. 성인 가요의 그 심파적, 통속적 요소들을 그걸 빼고 사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 임영웅 노래는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고 전문가들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님은 임영웅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마이클 부블레 비유했다고 합니다. 마이클 부블레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고전 스윙 재즈부터 미국 고전 음악까지 장르를 넘나들면서 입지를 키운 보컬리스트인데 임영웅님의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보면은 어덜트 컨템포러리 장르, 그러니까 발라드처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성인 취향의 팝 음악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우리에게 많이 와닿지 않는 음악인데 이걸 소화하면서 트로트까지 하는 어떤 희귀한 포지션 가수다. 음악적 운신의 폭이 넓다. 대부분 평론가들이 임영웅님의 음악적 폭이 넓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시네요. 그 다음에 정덕현 평론가는 또 현 시대에 어울리는 트로트다 이거지. 이게 임영웅이라는 거야. 트로트도 시대에 맞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무조건 옛날 방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 현재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영미 평론가 얘기는요. 임영웅은 왜 돋보이냐면은 임영웅이 보여주고 있는 음악 세계는 팝 흐름에 맞는 현대적인 성인 가요의 모습을 띈다. 그러니까 트로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끌어들일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임영웅님이 임영웅의 전략도 다르다고, 기존 가수하고 다르다는 게. 원래 트로트 가수 하면 노래하는 곡 뜨면은 그거 가지고 댄박 소위 말하면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행사장 뛰어다니고 그렇게 또 돈을 벌고 또 노래 하나 뜨면은 가고 노래 안 뜨면은 무너지고 이렇게 보통 되는데 임영웅이라는 가수는 말초적인 히트곡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음악적인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면서 결국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하고 다시 그 콘서트 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고 요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 기성의 그 트로트 가수들하고는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트로트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트로트 열풍을 이끈 가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는가 봅니다. 어떻게 임영웅의 잡지 시사인. 네. 여러분들 한번 사진이 예쁜 게 뭐 2장 이게 다 있습니다. 2-3장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읽어보느라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임영웅 사진은 2장이군요. 이렇게 이 사진하고 이 사진
이 사진하고 저 사진하고 두 장인데 아무튼 네. 이게 이제 사는 게 행복하더라. 이게 왜 나왔냐면 어떤 아들이 우리 엄마가 임영웅 때문에 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사는 게 행복하다. 지금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더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까? 네. 자, 시사인에서 표지 모델로 쓴 이번 주 표지 모델로 쓴 임영웅님의 그리고 별빛 같은 영웅시대 이야기 스토리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서점에 가서 한 권씩 구해 보시면은 시사인도 좋아하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늘 이런 좋은 정보 있으면 또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또 구입해서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